안녕하세요. 아빠는 노무사TV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서 관련된 문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재택근무 매뉴얼을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 법적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뉴얼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해서 도입을 한다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좀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차를 보면 재택근무가 뭔지 뭐 이런 거 좀 나와 있고요. 도입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받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인력을 장기간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아니 특정 부서를 한다거나 또는 아예 그냥 시스템적으로 재택근무를 두려고 한다고 하면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관련된 규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재택근무 관련돼서 이해도도 높이고 규정도 만드시고 제도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택근무 관련돼서 쟁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법적 쟁점 Q&A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문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오늘은 법적 쟁점 Q&A랑 정부 지원 사업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그 UR을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 쟁점 Q&A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쟁점 Q&A고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느냐. 근로자가 나 재택근무하고 싶은데요. 재택근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는 뜻이고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없습니다.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회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다만 규정에 그렇게 해주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따르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청구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서 출퇴근 시 감염이 우려돼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반드시 사용자가 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라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임신을 한 근로자라든가 병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요청을 하면 재택근무를 허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규정이라든가 계약상에 재택근무 실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규정에도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고 또 근로계약 할 때 재택근무 할 수도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이 수반하게 되니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에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개별 동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이 뭐가 있느냐. 자, 근무 장소가 바뀌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 재택근무는 언제 얼만큼 하는지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나 근무의 형태라든가 임금을 어떻게 할 건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매뉴얼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노동법의 그 해석 기준이죠.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는 뭐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수당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적혀 있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취업규칙에는 재택근무 관련된 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계약서에는 그걸 주겠다고 써 있는 경우에는 그거는 적용이 되겠죠. 이거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면
노동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분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관리하는 분이나 재택근무를 들어가시는 근로자들이 재택근무하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근무 장소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90%는 해결이 돼요. 근무를 집에서 하느냐 회사에서 하느냐만 차이가 있지 임금이라든가 근무시간, 휴식시간 이런 건 거의 다 동일하다. 특별히 정해서 바꾸지 않는 한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일반 근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영업을 해서 하루 종일 밖에서 있는 분들의 근무 시간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업장박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게 재택근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서 형태를 아예 바꾸기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경이 없다면 그냥 원래 근무 시간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냥 사용자 지시가 있어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면 추가 지급을 하면 돼요. 다만 회사에서 하면 이걸 체크하기가 쉬운데 집에서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를 체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건지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할 건지 메일로 할 건지 화상통화를 할 건지를 미리 사전에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용자가 지시를 하는 거죠. 이건 너무 급하니까 이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걸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재택근무도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1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2시간의 연장 근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10시간 근무할 때는 연장수당 2시간을 주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2시간을 안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근무 형태에 따라서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무가 발생을 했다 그럼 당연히 지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또는 요청이 승낙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들 특히 본인이 연장근무를 막 했다고 해서 연장근무 수당 달라고 해서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승인이 없는 연장근무는 연장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건 명확한 처리가 있는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연장근무 했다고 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해줄 수가 없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택근무할 때는 연장근무에 대해서 회사에 있는 경우보다 훨씬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 우리가 뭐 6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관리자나 사용자한테 오늘 8시까지 근무를 이런 이유로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고 사용자가 그걸 보고 승인을 해주고 지급을 하는 사용승인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명확한 제도를 두고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개시, 우리가 출근이 9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8시 30분에 뭘 해! 라고 했으면 그게 8시 반부터 근무 시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업무 지시란 사정만으로는 시업시간이 당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업시간 전 업무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9시부터인데 야 8시 반이거든. 지금 8시 반이니까 지금 당장 처리해 라고 8시 반에 강제로 업무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업무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연장 근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6시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6시에 업무 지시를 한 거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는 한 건 아니고 뭐 내일 하라는 지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업무 지시한 것으로는 연장 근로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똑같죠. 아까처럼 6시인데 뭐 7시까지 해. 그래서 6시에 지시를 하고 7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연장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겠죠.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달리 볼 게 없다. 재택근무자도 당연히 법정 휴게 시간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거죠. 4시간 근무하면 30분 쉬는 거고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쉬는 거고 다만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육아나 가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휴게 시간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장시간 필요하다. 그러면 연차나 반차가 써서 본인의 개인 시간을 쓰도록 해야겠죠. 다만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약속할 거냐 이 문제는 남지만 어쨌든 휴게 시간을 재택근무자로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 자, 복무관리와 성과관리,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취업규칙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중인데 위반되는 거죠.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똑같잖아요. 근무 장소가 재택인 거만 다른 거지.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사용자가 통제하지 않으니까 뭐 게임을 한다거나 취미 생활을 한다고 이건 당연히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이나 위반되는 거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쉽게 말해서 걸렸다. 그러면 당연히 징계 사유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우에 개인 용무를 외출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1번, 2번 합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되게 빨리 끝내서 4시에 다 끝냈으니까 저 집에 갈게요.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택으로 이렇게 했는데 카페나 뭐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인 거죠. 자택 이외의 장소를 재택근무 장소로 특정 추가하는 거 가능한데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니 집에서 특정 이 자리에서만 하도록 우리가 서로 약정이 됐으면 거기를 임의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승인을 받는 경우는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상호간에 정해야 되는 거고요. 정한 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근로자에게 식비나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죠. 밥을 먹으면 준다. 교통비를 지출하면 준다는 이런 실비변상 차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택근무하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지급 의무는 없겠죠. 다만 식비나 교통비를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 그래서 통상임금처럼 그냥 임금 항목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택을 한다고 해서 뺄 수는 없겠죠. 뺀다고 하면 실비 차원으로 했던 것만 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꼭 빼야 되겠다고 하면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서 근로계약을 변경을 해서 임금의 구성 항목 자체를 변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요즘 컴퓨터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 프린터도 쓸 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전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A4 용지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비용들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일하는데 그 비용은 당신이 내라.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는 얘기인 거겠죠. 다만 얼마가 들어가냐는 게 애매하죠. 돈을 쓰는데 얼마를 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빈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중에서 거의 5일을 다 집에서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컴퓨터를 회사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재택수당 해가지고 얼마 그 돈으로 가급적이면 써라 이런 걸 서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에 쓰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재택근무 하는데 회사가 불안하잖아요. 직원이 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뭐 GPS를 단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포함되는 법률에 따라서 금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회사는 꼭 필요한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GPS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승인하는 요건으로 취업규칙에 아예 정해버리는 것도 좋다고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재택근무 할 수 없다.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보안 대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PC 같은 경우는 회사 PC를 주고 재택근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킹 방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야지 보안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개인 PC를 쓰게 되면 회사의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보안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최소한의 보안 대책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C를 썼는데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안 대책을 세우시고 재택근무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이나 상재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택근무하다 다치면 산재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거나 선택근무제를 도입한다거나 살펴봤던 재택근무제를 도입을 했을 때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하고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는 시차 출퇴근제를 하겠다, 재택근무제를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하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택근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차 출퇴근제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원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하고 나서 한다. 그 다음에 이 출퇴근제는 그냥 수기로 하는 건 인정이 안 되고요. 기계적인 방식으로 뭐 이렇게 손가락 뭐 지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년간 52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적은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주 3회 유연근무제를 한다. 그러면 연간 520만 원이고요. 주 1, 2회를 한다. 그럼 260만 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도들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한다. 그럴 때 매뉴얼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도입을 할지 우리 회사에 맞는지 전체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일부 직원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이건 좀 제가 주요 쟁점을 좀 살펴봤으니까 부족한 거는 매뉴얼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